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색다른 소밤, 오늘은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인체 발화 현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체 소이탄이라고 불리면서 도시괴담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체 발화 현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인체가 갑자기 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외부적인 발화 요인이 전혀 없이 자연적으로 인체가 발화한다고 해서 용어의 정의상으로는 인체 자연 발화 혹은 인체 자아 연소 현상이라고도 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열역학적으로 인체가 자연 그대로인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확 붙는, 그러니까 발화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물체가 인화하기 위해서는 연료랑 산화제, 온도 등의 이렇게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인체 내부에는 산소 농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체온 정도로 불이 붙을 만큼 민감한 물질이 자연계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람의 몸의 70%는 수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몸이 불탄다?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진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951년 7월 1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77세의 메리 리저 부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부인이 안락의자에 이렇게 기대 앉아가지고 담배를 태우고 계셨답니다. 밤 9시쯤에 집 주인인 펜시 카펜터 부인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 리저 부인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인사를 했었대요. 근데 그땐 멀쩡했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카펜터 부인이 집에 뿌연 연기가 차있고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잠에서 깼는데 집에 보일러라고 하나요? 거기에 물 펌프가 과열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차고에 가서 그 펌프 전원을 이렇게 내리고 어디 불난 곳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대. 근데 별다른 불씨가 보이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오전 8시쯤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이 카펜터 부인의 전화가 아니라 리저 부인을 찾는 전화였대요. 그래가지고 알려주러 리저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리저 부인이 있던 그 방의 문고리가 너무 뜨거웠대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쪽 바깥쪽에 있는 그 청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거 좀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렀대요. 2명의 사람들이 와서 손잡이를 천으로 감싼 채로 이렇게 문을 확 열었는데 그 방 안에 문을 열자마자 엄청 뜨거운 열기가 훅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그 안에 이제 안락의자에 리저 부인이 새까맣게 탄 채로 발견이 됐대요. 거의 다 탔는데 두개골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겨진 채로 안락의자에 놓여 있었고 뼈까지 완전히 다 탔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리저 부인이 신고 있던 이 슬리퍼 안에 발끝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뼈까지 타고 살이 완전히 다 연소가 되려고 하면은요, 화장터를 생각해보면 최저가 800도에서 850도 온도에서 최고는 1370도는 돼야 이렇게 사람이 타요. 그렇게 최고 온도로 올려서도 그 화로 안에서 100분 이상의 열을 가해야 뼈까지 타는 화장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 밤새도록 이 리저 부인은 화상당한 듯이 온몸이 다 타버린 거예요. 뼈까지. 그런데 더 의아한 거는 리저 부인의 발이 남아있던 이 슬리퍼랑 리저 부인의 불탄 이 뼈가 안치되어 있는 이 안락의자는 말짱했답니다. 800도에서 1000도의 뜨거운 불이 리저 부인의 몸에 1시간 이상 이렇게 발화를 일으킬 동안 안락의자는 하나도 타지 않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미스테리한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례가 더 있어요. 17세기에 영국의 한 노파의 사망 사건인데요. 한 노파가 오두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사인은
상당한 고열로 인한 사고라고 밝혀졌고요. 리저 부인처럼 다 타버린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신기한 거는요, 나무로 된 오두막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시신이 발견된 그 방 안의 물건들, 침대 시트라든지 닿아있던 이런 그 카페트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불타지 않았대요. 사람만 태운 겁니다.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1966년에 12월 5일 의사인 벤틀리의 사망이 또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의사는요, 집에서 불에 탄 채 사망을 했는데요. 벤틀리의 몸은 모두 가루가 됐어요. 뼈까지 다 탔어요. 그런데 한쪽 다리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쪽은 다 타서 쟤만 남았는데 이렇게 신발도 안 탔고요. 발만 남기고 다 탄 거야. 이 사람도 근데 그 파이프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담배 때문에 이루어진 뭐 그게 아닐까라고 하려고 해봤자 이 시신이 탄 주위에 다른 물건은 탄 게 없었고요. 담배로 인해 탄 것은 침실 카페트에 이제 담배빵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나머지는 불에 탄 흔적 없이 말짱했답니다.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제 사진을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한두 개의 사례가 아니에요. 1982년에 9월 14일에는요 6살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는 61세의 여성이 살았어요. 지니 샤핀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의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니 샤핀은요 영국의 에드폰 폼에서 아빠와 함께 살았대요. 정신연령이 좀 낮았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은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후 4시에 아빠랑 같이 소파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뭐 뜬금없이 그 지니 샤핀이 앉아있는 채로 입에서 불을 막 내뿜었대요. 그걸 아빠가 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 샤핀은 비명도 하나 안 지르고요. 뭐 입으로 불을 뿜고 있으니까 비명을 못 지른 걸 수도 있겠지만 몸부림도 치지 않고 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로 가만히 타오르고 있었대요. 그걸 아빠가 옆에서 본 거죠. 놀란 아빠가 사위를 불러서 그 불타는 지니 샤핀을 잡아다가 부엌으로 옮겨서 불을 끄려고 막 물을 부었어요. 끼얹었어요. 911에 신고도 했죠, 물론. 딸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빠와 그 남편은 화상까지 입었대요. 그 정도로 지니 샤핀은 엄청난 열기를 뿜고 있었대요. 그렇게 911이 출동을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지니 샤핀은 이송이 됐는데요. 이제 화상 전문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8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속 안에서부터 시작된 발화였기 때문에 뭐 식도라든지 안쪽에 장기가 오히려 더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해요. 이건 유일하게 그 인체 자연 발화 현상에 대해 목격자가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아빠의 목격담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를 잡아다 옮기는데 화상을 입을 만큼 너무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었지만 지니 샤핀의 경우는 바깥에 뭐 이렇게 화상 자국이 있는 게 아니라 입 안쪽이 내부에만 화상 자국이 처음에 있었대요. 그리고 현장의 소파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불타지 않았었고요. 정말 인체에만 끼치는 열기인 거야. 그리고 이 전의 사례들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거의 파이프 담배나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해 화재가 생겼을 것이다 라는 어설픈 추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니 샤핀의 경우는 집 안에 담배를 태우는 흡연가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47년 6월에 자신의 집에서 전신이 불에 타서 한 덩어리의 재로 변한 채 발견된 어떤 백작 부인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경우는 다른 것과 좀 달랐어요. 인체 자연 발화 현상 같지 않았거든요. 조금 인체 자연 발화 현상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건 알고 보니까 하인이 그 백작 부인의 보석류를 탐내가지고 훔쳤던 거야. 근데 백작 부인한테 걸려가지고 그 백작 부인을 목 졸라 죽인 뒤에 살인을 숨기려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인체 자연 발화 현상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신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태워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 현장을 자연발화 현장처럼 만드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1982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1982년 8월 5일 날 아침 시카고에서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한 여성이 그 도로 중간에서 온몸이 분신 자살을 하듯이 불길에 확 휩싸이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이름, 주소, 연령은 미상이었지만 대낮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난 아주 유일한 케이스였죠. 그런데 이것 또한 그녀를 완전히 전소시키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타는 시신을 검사를 해봤을 때 이미 불타기 전에 죽었던 걸로 사인이 판명이 났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들이 북적대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해코지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체자연 발화 현상이라고 목격하게끔 불을 질러버렸던 거죠. 이렇게 위장을 하려 했음에도 인체자연 발화 현상과 같은 현상으로 꾸며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어설프게 사람의 몸을 태우는 것이 인체 발화 현상의 모든 게 아니었어요. 인체 자연 발화 현상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몸체만 재가 될 정도로 태워집니다. 뼈까지. 주변에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재가 되도록 태우는 데는 800도에서 1000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자연 발화가 일어난 그 사람들이 누워있던 침대나 카페트나 안락의자 등에는 전혀 불에 타는 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짠듯하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사진들 여러 개 보여드렸을 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발 하나 있죠. 여기에도 발 하나 있죠. 슬리퍼 안에. 여기에도 발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꼭 누군가 정해놓은 규칙처럼 신체의 일부분 중에 한 부분은 안 타요. 이렇게 완벽하게 재가 될 정도로 탔는데 신체의 한 부분은 타지 않고 발견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 발화로 태워진 사람들의 두개골은요, 계란 크기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돼버린대요. 그렇게 발견이 되고 시체에서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도 나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달짝지근한 향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에 의한 희생자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에 탄 시신인지가 확연히 분류가 가능하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전부 다 서양의 일들이었잖아요. 사례들도 뉴스에 나왔던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이 존재합니다. 조선시대 기록이에요. 정약용이 남긴 흠은신서라는 이제 형법들이 적혀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1815년 12월에 나주에서 김정용이라는 사람이 불륜을 했다가 유부녀였던 상대 여인인 한씨 부인과 같이 시체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김정용이라는 사람이 불륜녀랑 같이 동침을 하고 있던 자리에서 불에 타서 재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불륜 커플이었으니까 원한을 가져서 누가 죽였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죽은 그 재들을 보는데 심지어 옷도 말짱했대요. 그 김정용이라는 사람과 상대였던 한씨 여인의 옷까지 말짱했고 심지어 방바닥에 깔린 이불마저 탄 흔적이 없었고 신체만 싹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포도청 수사관들이 집주인이나 김정용의 아내 또는 한씨 부인 남편인 박기원이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의심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조사를 했지만 도저히 이 같은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살인 방법을 입증할 수가 없어서 풀어주는 일화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약용도 오죽 답답했으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의 죽음을 어떤 원혼들이 저지른 짓이다, 귀신들이 저지른 행위다 라고 할 정도로 어이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사례가 발생되진 않지만 디스커버리지 채널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인체 자연 발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가설은 정전기였어요. 뉴욕의 과학연구소장인 로빈 비치 교수에 의해서 주장된 건데요. 피부가 극히 건조한 사람이 100만 분의 1 확률로 전신에 정전기가 파라락 튀어오르면서 사람이 불탔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본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극심한 정전기라 해도 정전기가 순식간에 이제 엔탈피가 올라가게 한다 한들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불이 붙는다 해도 피부 화상 정도에 그칠 거다라고 사람들은 반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체 내에 인, 사람 몸 안에도 인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성냥 대가리에 있는 인 같은 그런 사람 몸에 있는 인 때문에 뭔가 발화가 이뤄지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내세웠는데 이제 근데 그런 인 화합물과 다르게 인체 내의 인은요. 이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화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설도 말도 안 된다고 치부됐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알코올이에요. 과량의 술을 섭취한 사람이 술에 함유된 알코올로 인해 발화를 일으켰다는 건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될 뿐더러 재발화 현상이 일어나서 희생된 분들 중에는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굳이 술만 먹어서가 아니라 어떤 작업 환경에서 쓰여지는 인화제가 몸에 축적되어 있다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인간이 술을 먹고 그 알코올 때문에 내 몸이 타버리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술에 쩔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만큼 술을 마시게 되면 불에 타 죽기 이전에 치사량을 넘어서서 이미 사망을 할 겁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내세운 가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정말 기분 나쁜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지방설입니다. 근데 기분은 나쁜데 이게 가장 현대 과학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 중 하나예요. 진피층 아래에 있는 체지방이 이제 심지 역할을 했다고 가설을 하는 건데요. 촛불과 비슷한 형태로 저온에서 연소가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가장 신빙성이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빠른 시간에 온몸이 타버린 게 아니라 내 지방을 천천히 태우면서 심지 역할을 해서 점점 태웠다는 가설이죠. 지방설에 따라서 발화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요. 주변 환경에 불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해요. 내 몸 안에서 지방들이 스스로 열을 내고 타고 있는 거니까 이 열들이 내가 누워있는 침대나 의자에는 이제 화기를 옮기지 않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지금은 신빙성이 제일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걸로만 따지면 일단 불이 붙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발화가 증명이 돼야 지방이 나를 태웠다고 말을 할 텐데 발화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못했어요.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으로 어떤 요소로 인해서 열이 그만큼 가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했는데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온도도 어지간한 온도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고온에 이제 열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못 해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한 추측은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가설들이 세워졌던 건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추론들과 가설들이 불가능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남고 있다는 거죠. 2001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요, 돼지를 가지고 이걸 실험을 했었어요.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실험을 했는데 이게 몇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애가 쟤만 남게 된 거야. 비슷하게 지방이 타는 그 원리로 해서 했던 건데 돼지가 7시간 만에 쟤가 다 됐어. 혼자서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태워서 쟤가 됐어요. 제일 비슷하긴 한데 그 인체 자연 발화 현상에서 보면 지능이 조금 낮은 여성분 있잖아요. 그분의 경우 발화가 시작되고 911에 신고를 했었잖아요. 출동을 한 시간이 겨우 6분밖에 안 됐었는데 속 안이 사람을 죽일 만큼 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발화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돼지 실험에서는 그렇게 순식간에 발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돼지 실험도 완벽하지는 않은 재현이 됐고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목격자도 존재하고 분명히 희생자도 있지만 이게 도시괴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은요, 책이나 영화 이런 거에 소재로도 많이 쓰였어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집 위대한 유산에 실린 단편, 어쨌든 그게 있는데 등장인물인 넉마주의 크룩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으로 사망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티븐 킹도 인체 발화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퍼스트 스타터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답니다. 그 소설 안에서 정부의 초능력 실험에 지원한 부부가 낳은 찰리라는 여자아이가 타인의 인체 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설정했대요. 화가 나면 주변 사람들을 스스로 불타게 하는 초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상상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회수 님도 소설 장외의 인간에서 주인공 이현수의 동생 이찬수의 동거녀 서재영이 이 현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설정해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한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여러 존재하는데요.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글이글 열매 먹은 게 이거라네요. 그리고 아이언맨 3에서 나오는 익스트리미스, 그리고 만화 지옥 선생 누베, 바람의 검심 등등 나열하기 힘들 만큼 이 현상에 대해서 소재를 사용한 영화나 만화, 소설, 책 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체 자연 발화로 희생되는 사건은 보도되지 않고 있어요. 엄청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우린 아직도 인체 자연 발화가 왜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요즘 시대에 다시 이런 게 시작이 된다면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두려움이 드는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습니다.